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 한 달째입니다. 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당시 CCTV를 열람한 뒤에 공방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요, 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 CCTV가 유출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CTV 영상 전체가 아니라요. 19초짜리 영상 혹은 살짝 캡처된 사진 같은 것들이 어제 오후부터 온라인에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네.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그 현장 그 CCTV 현장 검증 이후에 이게 갑자기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법무부도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지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한 남성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뭔가 특검과 어떤 교도소 관계자로 구치소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밖에 서 있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내용의 약 19초짜리 영상이 지금 유출이 돼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얼굴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 또 언제 찍힌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이게 유출 경로는 그럼 확인이 됐어요? 아니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법무부에서도 이제 유출이 맞는지 그리고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열람을 했는데 그 오후부터 이 부분이 사실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만약에 유출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도 사실은 관리 책임 그리고 교정당국도 관리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법적인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열람 과정에서 유출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영상이 맞다면은 혹시 불법 유출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민사적, 형사적으로 둘 다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단 민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런 CCTV 교정당국 내 CCTV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구치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집행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국회 법사위 측에서는 이 법령상 국회의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이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열람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리 다툼이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관리 부실로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형집행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유출했다라고 하면 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유출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CCTV 열람 이후에 공방이 불붙고요. 여기에 이렇게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 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완전히 공개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공개도 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정말 예의 바로 정중한 태도에 특검과 교도관 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하는 이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죠. 자, 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CCTV 열람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또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느 내용이 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을 20년, 27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어떤 오히려 거꾸로 집행권한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내가 거부하면 못하는 거다. 내 몸에 손대면 너희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경력을 내세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제 검사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검사 경력만 27년이 되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서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 또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말로 이렇게 자신을 체포하려는 예. 그 관계자들에게 검사 경력을 내세워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포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옷차림이냐는 것보다 언어가 해당 영상에서 더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당의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재구성한 결과 저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얘기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각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또 그의 사위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한창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목걸이 포함해 장신구 3점 모두 선물하셨나요? 자수서 제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김건희 특검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2명이 소환이 된 건데 이미 자수서까지 제출이 된 이 상황인데 그럼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특검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이미 질문지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네. 그런데 자수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자수서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했을 것으로 보이던데요. 일단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인사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목걸이를 건넨 부분을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걸이 전달 사실을 윤 전 대통령과도 연락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휠체어를 타서 만약에 건강상 이유로 이 부분의 진술을 거부할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건강에는 진술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CCTV 논란부터 특검 수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